이른 아침 공기를 마시며 곤히 자고 있는데 갑자기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발밑에 무언가가 기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거대한 물체가 저를 덮치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지만 돌아설 수 없었습니다. 입술은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커서 숨이 막히는 것 같았고 순식간에 그 안에 휩싸였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될 테니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느 날 저녁 집에서 쉬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화면에 달라의 이름이 떴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다급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엄마, 반 친구들과 1박 2일 외출할 예정인데 민수가 회사 파티 때문에 늦게 돌아올 거예요. 아기 좀 봐줄 수 있어요? 의자를 조정하며 물었습니다. 오늘 밤에 외출할 거예요? 아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엄마, 아기 좀 봐주세요. 내일 정고쯤 집에 갈 거예요. 오늘 좀 도와주세요. 딸아이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가득했다. 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걱정 마세요. 곧 집에 갈게요. 코트를 걸치고 택시를 타고 딸아이 집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딸아이가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거실에는 작은 아기 침대가 있었고 아기는 이불 밑에서 꿈틀거리며 옹가리를 하고 있었다. 엄마, 고마워요. 오늘 제가 돌볼게. 분유랑 기저귀 다 준비했어요. 딸아이가 가방을 움켜쥐고 황급히 말했다. 나는 아기를 안아 올리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아기를 잘 돌볼게요. 딸아이는 몇 번이고 고맙다고 인사하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집은 순식간에 조용해지고 저와 아기만 남았습니다. 분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준 후 작은 침대에 눕혔습니다. 침실 구석에 있는 아기 침대에서 아기가 쉴 새 없이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담요를 덮어주고 모니터 대신 작은 헤드라이트를 켰습니다. 아기가 깨지 않을까봐 문을 살짝 열어둔 채였습니다. 담요와 따뜻한 물을 아기 머리에 얹고 마법을 걸었습니다. 잠옷으로 갈아입고 큰 침대에 누우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아기 침대에서 들려오는 부드러운 숨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소리에 맞춰 숨을 쉬자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렇게 침실 침대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려고 하는데 어디선가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둔탁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을 뜨려고 했지만 몸이 무거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잠이 들기 직전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발소리였다. 그들이 현관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서자 익숙하면서도 낯선 무게감이 느껴졌다. 하지만 피로에 지친 몸은 마치 꿈속처럼 가라앉았다. 곧 욕실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수도꼭지가 틀어지고 샤워기 헤드가 타이어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눈앞에는 모든 것이 선명했지만 머릿속은 멍했다. 잠시 민수가 돌아온 줄 알았습니다. 딸아이 말대로 저녁 식사는 늦었지만 눈꺼풀은 여전히 감겨 있었습니다. 마치 깊은 물에 빠진 사람처럼 소리가 들렸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물소리가 멈추고 발소리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분명 침실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잠든 사이에도 누군가 다가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몸은 여전히 무거워 침대 속으로 깊이 가라앉았습니다. 얕은 숨만 쉬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침대가 푹 꺼지고 그 무게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숨이 다가오자 반쯤 잠든 눈이 갑자기 떠졌습니다. 그때 거친 손이 제 밑을 파고드는 느낌이 들었고 그 다음에는 딱딱한 물체가 제 몸속 깊이 밀려 들어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깜짝 놀라 펄쩍 뛰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코를 찌르는 술 냄새가 코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민수였습니다. 그는 저를 술 취한 딸로 착각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안 돼! 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내 몸은 눌려 있었고 거친 움직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숨쉬기도 힘들었다. 무언가 단단한 것이 들어오는 순간 온몸이 떨려 침대 시트를 꽉 움켜쥐었다.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이미 저항할 수 없었다.
민수는 뒤로 넘어졌고 그의 숨결이 술 냄새와 뒤섞여 내 얼굴에 들이닥쳤다. 안 돼. 멈춰야 됐다. 안 돼. 나는 소리쳤다. 멈춰야 됐지만 입술이 떨리고 목이 메었다. 그는 마치 아내를 껴안 듯 세게 밀어붙였다. 매 순간 그의 허리가 내 안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고 나는 자신도 모르게 뒤로 넘어졌다. 두 손으로 입을 가장자리를 움켜쥐었지만 머릿속에서 찰칵 하는 소리가 나고 심장이 더욱 세게 뛰었다. 너무 놀라고 두렵고 숨이 막혀 저항할 힘을 잃었다. 마치 술에 취한 듯 빠르고 격렬한 움직임이 멈추지 않았다. 허벅지가 떨리고 손끝이 침대 시트에 파고들었지만 이미 내 몸은 리드미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눈을 감으려 해도 그 느낌은 더욱 강렬해졌고 나는 점점 더 깊이 삼켜졌다. 민수의 무게가 떨어질 때마다 숨이 막혀 작은 신음소리만 남았다. 입술을 깨물어 소리를 억눌렀지만 가슴과 배 깊숙이 퍼져나가는 충격은 막을 수 없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거칠고 땀으로 범벅된 무게는 나를 점점 무력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내 안 어딘가에서 보이지 않는 열기가 천천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고개를 돌려 베개에 뺨을 묻고 두 손으로 입을 가렸다. 떨리는 몸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하지만 마침내 본능처럼 몸이 떨렸다. 민수는 더 깊이, 더 세게 밀어 넣었다. 술에 취한 내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그의 숨결은 더욱 뜨거웠다. 눈을 감고 붙잡으려 애썼지만 꽉 붙잡을수록 온몸이 떨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리더니 마침내 격렬한 파도가 밀려왔다. 손으로 입을 막고 떨리는 손으로 삼켜졌다. 민수의 몸이 잠시 멈춘 순간 이 악몽은 끝났다고 생각했다. 뜨거운 천이 등에 닿았고 거친 숨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엎드려 숨을 헐떡이며 눈을 감았다. 다시는 움직이고 싶지 않았다. 잠이 들었으면 했다. 하지만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다. 민수의 손이 다시 내 허리를 잡는 순간 그의 무게가 나를 짓눌렀다. 열기가 잠시 식은 듯했지만 그 열기는 계속 부풀어 올라 내 몸속 깊이 스며들었다. 놀라 몸을 움츠렸지만 발밑의 틈이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었다. 숨이 턱 막혔고 나는 두 손으로 침대 시트를 꽉 움켜쥐었다. 그만해. 머릿속으로 소리쳤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몸이 떨렸다. 이럴 리가 없어. 그런데 왜 이렇게 혼란스러웠을까? 몸이 나를 배신하고 있었다.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무언가가 폭발하며 나를 점점 더 멀리 데려갔다. 남편의 얼굴이 눈앞에 나타났다. 과거의 기억, 긴 밤의 기억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강렬했다. 지금 나를 짓누르는 것은 훨씬 더 크고 강렬했다. 그 무게와 압박감은 내가 기억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었다. 남편과는 완전히 달라. 나는 내 생각에 깜짝 놀라 중얼거렸다. 하지만 내 몸이 점점 더 뜨겁고 축축해지는 것은 부인할 수 없었다. 아래는 쾌락에 휩싸여 있었다. 두 손으로 입을 가렸는데 마치 폭포수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숨 막히는 신음이 손에서 흘러나왔고 가슴이 격렬하게 들썩였다. 취한 얼굴의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직 욕망에 이끌려 더욱 세게, 더 깊이 밀어넣었다. 나는 공포와 쾌락의 소용돌이에 휩싸였고 눈앞이 흐릿해졌다. 이건 정말 잘못된 일이었다. 하지만 왜 멈출 수 없었을까? 머릿속은 부정으로 가득 찼지만 몸은 저항할 힘을 잃었다. 허리를 타고 흐르는 땀, 어깨를 짓누르는 압박감, 귓가에 스치는 뜨거운 숨결, 모든 것이 나를 더 깊은 오르가즘으로 이끌었다. 마침내 온몸이 떨리는 오르가즘에 도달했다. 아래는 폭포수처럼 솟구쳐 오르고 터질 듯 몸이 떨렸다. 눈물을 삼켰다. 침대 시트를 꽉 움켜쥐는 손가락. 그 순간 깨달았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죄책감과 쾌락 사이에서 갈등하며 끝없는 어둠 속으로 가라앉는 자신을 발견했다. 마침내 민수의 몸이 내 몸에 밀착하기 시작했다. 그의 움직임은 여전히 가벼웠다. 그의 거친 숨소리가 잠시 귓가에 맴돌다가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나는 침대에 지쳐
누워 길고 불안정한 숨을 참을 수 없었다. 방에는 여전히 술 냄새와 내 몸의 온기가 가득했다.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고 하체는 습기에 떨렸다. 심장은 쿵쾅거리고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스스로를 탓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 순간 나를 가장 괴롭힌 것은 내 안 깊은 곳에서 여전히 타오르는 강렬한 열기였다. 남편에게서조차 느껴보지 못한 따스함이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불처럼 타올랐고 모든 것을 잊고 싶었지만 동시에 생생한 기억들이 밀려왔다. 울 것 같은 떨림으로 벌떡 일어섰다. 민수가 쓰러졌다. 나는 조용히 침대에서 나와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떨리는 다리로 재빨리 담요를 몸에 두르고 구석에 웅크렸다. 제발 술 마신 기억은 안 나길 바라. 기도하듯 속삭였다. 하지만 심장은 여전히 쿵쾅거렸고 마음은 죄책감과 욕망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다. 오늘 밤 나는 쓰러졌다. 그리고 내일이 두려워 어둠 속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 딸을 돌봐주던 시어머니와 사위가 술에 취한 순간 금기를 깨뜨렸다.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뛰었다. 딸아이는 어떻게 될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할까? 만약 당신이라면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단호하게 끝낼 것인가? 아니면 더 큰 혼란에 빠질 것인가? 금기에서 시작된 이 관계는 예측할 수 없다. 아래 댓글에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